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풍수 인테리어 네. 질문 드릴 건데 네. 화장실과 네. 주방만 지켜라 네. 라는 주제입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그 다음에 터입니다. 터. 근데 저는 아무래도 너무 바쁜 일과도 있고, 그리고 또 집에 아이들도 있긴 한데 너무 많은 거를 소화를 못해서 이제 집에 이모들이 이제 봐주시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항상 터에 대한 그 위험성과 또 터가 가지고 있는 또 힘과, 그리고 분명한 건 그 터하고 나하고의 궁합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절대 무시를 하고 넘어가는 또 무속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습관처럼 버릇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수용은 하되, 그리고 그 부분만 지켜만 주고 관리만 해준다면 반드시 내가 없던 곳간에 채워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화장실하고 주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 팩트 체크 꼭 하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자, 화장실은 화장실 신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화장실 신은 어떤 누구나 화장실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만 모를 테고, 근데 이 화장실 신은 되게 그 생긴 거에 비해서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여리고, 그리고 되게 동자들 같이 동심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좋아해요. 근데 이 꽃을 좋아하는데 이 꽃도 그냥 원색의 화려한 색깔, 그리고 뭔가 하얀색을 섞지 않은 듯한 그런 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를테면 빨간색, 막 핫핑크, 촌스러운 색깔인데 핫핑크, 아니면 막 보라색인데 진한 보라색, 노란색인데 아주 센 노란색. 제가 이런 스타일의 꽃을 좋아하는데요. 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 중에 하나가 생화를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조화가 놓으면 귀신이 붙는데요. 그리고 조화를 2개 이상 놓으면 귀신이 붙는다고 하는데 이거 생화 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돈이 많고 여유만 되시면 솔직히 한 송이의 꽃을 놓을 수 있을 만큼의 호리병에 요렇게 1년 365일 생활을 바꿔주시면요 너무 좋죠. 근데 그거는 저조차도 못하는 거고, 그게 아무리 부지런해도 1년 365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솔직히 그런 약속은 신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못할 거라면, 자, 요만한 호리병에 한 송이의 꽃을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요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화는 집안에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저희 법당에도 이렇게 신을 모신 제자들도 조화의 꽃을 두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 앉으시라고, 이렇게 신들이 앉으시라고. 무당 많이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조화를 많이 두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집안에 어느 정도 한 곳의 조화는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 허용을 하는 곳은 화장실 아니면 주방, 요렇게는 관여를 할 수 있는 어느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아요. 화장실은 딱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소에서 호리병 요 정도의 한 꽃 들어가는 요 정도면 충분해요. 그거를 요즘에 화장실 보면 변기통 위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단스 있잖아요. 거기다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에는 물기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맞죠? 그런데 물기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자 물기가 계속 있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1년 365일 환풍기를 틀어놔요. 뭐 전기세가 얼마가 나오든 말든 뭐 굳이 그걸 틀어놓는다 하여서 막 몇십만 원, 몇만 원대를 유지하지는 않지만, 화장실에는 솔직히 거기서 책을 보고 있는데 파리가 미끄러질 수 있을 정도의 건조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화장실을 물을 쓰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기가 있고 습기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척척척척척척하게 이런 부분이 계속 있는다면 돈이 자꾸
그 물에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흡수가 되지 계속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조함을 유지를 시켜주고 말라야 되는 거죠. 화장실에 물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지금은 변기가 좋게 나와가지고 화장지를 넣어도 한번 물 내리면 내려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그런 집이 있죠. 화장실 옆에는 휴지통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휴지통에 휴지를 산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항상 휴지가 뭐 10분의 2, 5분의 2가 차더라도 바로바로 깨끗함을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솔직히 청결을 유지를 시켜주는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의 되게 향긋한 냄새와 그리고 많은 꽃은 아니더라도 되게 아름다움을 유지시키는 그 꽃만 바라보고 되게 예쁘다. 그 꽃 한 송이면 그 꽃의 한 송이에 매료되는 분이 이 화장실 신이에요. 책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시면은 돈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해보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방입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가는데 자, 주방은 물론 조리도구도 많이 쓰고 칼도 많이 쓰고 가위도 많이 쓰는 곳이죠. 자, 그런데 자, 항상 집안을 들어갈 때 거실을 지나서 주방이 보이는 동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 이 주방이 보여지는 라인에 어떤 집은 꼭 칼을 보이게 하고 가위의 칼날을 보이게 하고 아니면 칼을 이렇게 딱 들어가는 동선의 12시 방향에 막 칼도 이렇게 날이 보여지도록 배치를 시켜놓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불가입니다. 불가. 그래서 칼하고 가위는 주방을 들어섰을 때 맨 안쪽, 맨 깊숙한 곳에 요즘에는 칼도 넣을 수 있는 그 함이 있잖아요. 그 칼을 넣고 가위를 넣을 수 있는 안 보이게. 자, 칼날이 안 보이게끔 숨겨두어라. 라는 그 말도 있듯이 또 깊숙한 곳에 칼과 가위를 칼날이 안 보이게끔 배치를 시켜 놓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쌀독 항아리에 쌀을 다 담아놔요.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울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름이 되고 이제 3, 4, 5월이 되면 이제 쌀독에서 쌀을 빼죠. 그래서 그 쌀을 빼서 그냥 그 쌀 뭐 10kg, 20kg는 그냥 통째로 넣는 게 제 스타일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방도 어느 정도는 정리정돈 그리고 너무 많은 집기류가 주방 쪽에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그릇과 뭐 락앤락 이런 수납 물품들 뭐 이렇게 뭐 반찬통 이런 것들을 막 쌓아놓는 집들과 그리고 한쪽 켠에 이거를 계속 이걸 단계별로 쌓아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이렇게 쌓아두면은 걱정이 계속 쌓여진답니다. 걱정이 계속 쌓여지고 그리고 주방은 그 조왕신 즉 이 주방의 어르신이죠. 할머니가 관장을 하는데요. 되게 까탈스러우세요. 그리고 되게 예리하시고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리고 되게 정리정돈의 달인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곳에는 깔끔히 치워둬야지만이 그 주방에 있는 재물을 주고 말고를 관장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방도 마찬가지. 있어야 될 곳에는 물건들이 배치를 시켜서 있대. 그리고 굳이 없어야 될 곳에 물건들 막 쌓아두고 그리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한 풍수 인테리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곳은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은 어떠한 조리도구도 쓰고 뭐 칼날도 가고 그리고 칼도 빌 수 있고 흉터도 날 수 있고 막 요리를 하다가 막 화상, 배임, 상처, 긁힘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은 하되 다 쓰고는 남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공간에 그리고 남들이 그 집안에 머물렀다가 갈 때 그런 곳들이
사람들이 놀러 가다가 그 집을 봤을 때 한번 훑잖아요. 훑을 때 그런 것들이 유독 보이게 안 하게만 배치를 시켜 놓는 곳이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조항은 약간 이 할머니가 매섭고 그리고 되게 확실하신 분위기는 하는데 그래도 온화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온화함을 유지를 시켜줘라 라는 게 있어요. 자, 저의 조항 어르신은요, 그 할머니가 담배를 태우세요. 그래서 저는 그 조항에 주방에 곰방대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담배를 가끔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항 할머니는 가끔 반주를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자, 이 반주를 좋아하시는 조항의 할머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달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약간 1년 중에 유독 그 특징 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춘, 뭐 영등달, 아니면 뭐 4월 초파일, 백중, 동지, 뭐 칠석 이런 절기 때는 그 예쁜 그 금잔 이게 그 청아를 먹는 약주를 먹는 잔 있죠. 거기다 이렇게 반주같이 한 잔 정도는 올려두시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단 여기에서 특징은 자, 반주로 드시는 분이시기에 너무 쓴 뭐 그 양주나 독한 주 있죠. 그런 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센스예요. 센스. 자, 그러면은 어떤 술을 좋아하시느냐? 과실주, 백세주 이런 거 아시잖아요. 뭐 아니면 뭐 약주, 아니면 매실주, 아니면 금매치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되게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를 올려두고 점수를 받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는 것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온화함을 유지시킨다. 자, 이 부분은 자, 온화함 캔들 저를 비교해 드릴게요. 야, 요망한 아주 예쁜 그 캔들을 놓을 수 있을 만큼의 봐도 너무 이쁘다라는 거 있죠? 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금빛에 뭐 찰랑찰랑 되게 블링블링한 캔들을 놓을 수 있으면 얼마 안 해요. 그 쿠팡에서 그런 거 사서 항상 놓는 거죠. 놓고 밤에 잘 때는 그 캔들을 2-3시간짜리가 있고 3-4시간짜리가 있고 4-5시간짜리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2-3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요만한 거 캔들 잘 때 이렇게 키워두고 가는 거죠. 그러면 자, 되게 매섭지만 온화함을 유지시켜주는 성격이시기에 그런 것들을 한 번은 활용을 하시면 나한테 뭐 점수, 그래도 그 점수를 따는 것이 자, 나한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그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집안을 이제 다 잘 때 그 부분의 기운을 온화시켜주고 내실을 정비해주고, 그리고 어떤 자녀들의 어떤 안정, 그리고 어떤 부인의 대주 말고 남편 말고 부인들의 어떤 안전, 삶의 이런 것 질과 양을 겸비하면서 숙성을 시켜주는 곳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어르신들의 센스를 발휘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 그 부분만 잘 관장만 하신다면 솔직히 만사태평이에요. 가화만사성. 자, 여기에 마지막 팁은 자, 화장실하고 주방을 손을 댄다. 함부로 손을 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명당도 어떤 터전도 화장실을 함부로 손을 대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내 목숨까지 위협을 도사릴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내 자식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장실하고 주방을 손을 대셔야 되는데요. 윤달이 올해는 꼈어요. 자, 그래서 윤달이 꼈기 때문에 자, 윤달은 어떤 모든 걸 해도 무방하긴 하나 여기서 화장실과 싱크대를 손을 댈 수 있대 물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고 아픈 자가 있다, 그리고 뭔가 사주가 좀 비범하다라고 여는 요 3개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화장실하고 싱크대를 수리한다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절대적으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노후가 됐다, 그리고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 터를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터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너무 수맥이 세고 그리고 너무 음기가 많고 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방책을 하고 수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터에 제일 중요한 화장실하고 주방을 살펴봤고, 자, 이쪽만 점검만 돼도 많은 분들이 어떤 점집을 잘 다니지 않으셔도 될 만큼의 가함한 서성을 유지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라인이기도 해서 오늘은 영상 준비해 보았으니 팩트 체크 잘 하셔서 아무튼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영상 때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